제가 원래 남해당 의원은 잘 칭찬 안 하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 잘했습니다. 제일 잘했죠. 존재감 쩔었죠. 아니 그거 말고요. 그 블랙리스트 존재가 있는 게 맞아요, 틀려요? 있어요. 맞아요, 없어요? 예스 or no. 예스 or no? 의원님. 의원님.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. 18번. 맞아요, 안 맞아요? 아니 맞아요, 안 맞아요? 소리 나서 시끄러 죽겠어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랬더니 그러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. 그것도 한숨 쉬고. 서술형 종결 어미가 판단합니다 했어. 근데 어쨌든 실체 인정. 법조인이라.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특검에서 많은 걸 잡은 것 같습니다.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서 김기춘한테 결국은 이 하사를 가지 않을까 어제 싶은데. 조윤선은 참 보면서 너무나 국민들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. 근데 어제 제일 흔들렸던 게 뭔지 알아요?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거냐. 그 누가 그 얘기 물었어요? 했잖아요. 그걸 누가 김경진 물었나? 누가 물었어요? 이혜훈이 물어야지. 아니 이혜훈 의원은 사실은 이 한이 되게 많아요. 쟤는 원래 평생 저렇게 산 애예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휴게실에서. 휴게실에서. 좋아. 그래서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요. 그래서 내가 이혜훈 의원은 그래도 너무 추궁하는 그런 거 하시면 본인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. 그래.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. 근데 평생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살았어요. 그럼 막 분해 죽는 거야. 근데 좀 부러워서 그런 건가요? 너무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드리면 어떡하니 진짜. 아니 나 경선에서 이겼는데 뭐. 아니 근데 이혜훈 의원이잖아요.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공장 나가잖아. 예. 17대 초선 나랑 같이 했거든요. 바뀌었어요. 오. 목소리 톤도 바뀌고 굉장히 천사표처럼 바뀌었어. 내가 김어준 총사한테 그랬어. 원래 안 그랬다. 속지 마라. 언제 또 본색이 나올지 모른다.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꾸미가지고 뭐 기분이 하는데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뉴스공장 나갈 때마다 그러더라고. 아이 새누리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. 바꿀 수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지역군데. 저랑도 한 번인가 어디서 CBS가 토론을 한 번 했어요.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렇게.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좀 달라졌더라고.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좀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자기 지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건 같아요.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좀 순하게 하는데 되게 분해해요. 예.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한 학교에서 1, 2년 선후배인가 봐요.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서로를 잘 알아요. 그런데 제가 보기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조윤선 장관이 진짜 사람들 네트워킹도 잘하고 자기가 잘 보이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아. 저기 청문회 하면서 의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? 사퇴하라고 다 그랬죠. 그랬어요? 근데 대답이 뭐였어요? 대답 피해요. 그 얘기는 대답 안 네, 했어요? 그거 안 해요. 그거보다 어제 청문회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마라. 다시는 사람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지 마라.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발칵 하는 거야. 아니 뭐 이번에 구속되면 못 하는 거지 뭐. 그거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. 거기에 대해서는 자, 생각해보지 그러면 않았다. 이런 식으로. 조윤선이요. 지역구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비례 한 번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.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. 김종덕 장관, 김상률 교문수석, 신동철 정무비서관,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렇게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송 녹음하는 날 이제 오늘 예.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있었기 때문에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이미 나왔을 구속 거죠. 여부가 예. 결정됐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결국은 칼 끝은 조윤선, 김기춘이잖아요. 네. 우리 선 변호사가 봤을 때 조윤선 네. 장관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조윤선 장관이 청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가 할 수 있다, 한다. 하지만 나는 본 적은 없다.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. 네, 모른다잖아요. 아무것도 모른다. 그런데 이제 이들 4명의 그런 전 공직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아니면 구속된 후에 4명이나 되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더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조윤선은요. 네. 100% 구속될 겁니다. 네.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구속된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세요. 죄로요? 네? 어떤 죄로? 왜 그러냐면요. 정관주란 사람이요. 조윤선 정무수석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입니다. 비서입니다.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밑에 있는 부하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.
근데 상상 모르게 했을 것 같아요?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.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. 정관주가 조윤선 정무수석도 다 보고 했고요. 다 오케이 받아서 했습니다.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. 특히나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도 범죄입니다만 직권남용죄 등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필요한데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지금까지 부인해 왔잖아요. 네,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 또는 그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회유 가능성 예. 뭐 불이익을 주어서 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다고 약속을 해서 입을 막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. 기급 체포. 저는요. 뭐 충분히 이제 조윤선 구속 필요성 사유가 장관이 있다고 봐야죠. 불출석 사유도 국회에 제출했잖아요. 네네. 그거 딱 보는 순간 구속되겠네. 난 그래서 직감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해서 위증으로 고발됐습니다. 내가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해도 위증이고 그걸 바꾸면 지난번하고 또 왜 바꿨냐. 그래서 지난번 게 또 위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. 아니 바보같이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쓴 사람이 어딨어.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보고 아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. 그래서 이거는 구속될 것 같네. 내가 특검이라면 그거 딱 보면 있잖아요. 이건 수사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그걸 증거로 될 수 있겠더라고. 불출석 사유서로. 자, 조윤선은 그렇고 김기춘은 문제는 김기춘 아니에요? 역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이제 여보세요. 네. 저처럼 이렇게 좀 단정적 언어를 써주세요. 제가 이게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검 조사를 받았던 그 전 공직자 중에 김기춘 당시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. 만약 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뭐 잘 되고 있냐라는 그런 전화라고 하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의 주모자 또는 기획자, 사실상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김기춘은 왜 구속되냐면요. 네. 전 변호사 우리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자고. 술까말. 네. 그 김영한 업무일지 비망록 있잖아요. 나오는 순간 그거는 구속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. 이제 결국은 수사라는 게 위에서 내려가기보다는 뭐 목표점은 정해놓고 있더라도 아래부터 다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4명의 그런 그 김상률 등등, 김종덕 등등 이 4명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김기춘, 조윤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. 특검에서 이제 대면 조사한다면은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. 예? 물론 기소는 안 되겠지만.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우병우는 어떻게 돼? 저도 모르겠어요. 우병우도 구속이죠.